다시 보는 2024 총선 비례 정당 연설. 이 영상은 공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운 재외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을 빛내고 계신 여러분, 그 열정과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K열풍은 이미 세계를 휩쓸고 있죠. 모두 재외국민,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 피땀 흘리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현지 안전, 자녀 교육, 부모 돌봄을 꼭 챙기겠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편의와 혜택, 그 이상을 여러분들께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살고 계신 나라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외교 활동을 통해서 한반도 영토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자부심이 세계 곳곳에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패권 경쟁의 틈에서 국익과 재외국민의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자유진영 국가의 결속은 계속 강화되고 있죠.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의 블록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체계적인 한미일 공조 없이는 번영과 도약은커녕 앞날의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있던 안보와 동맹이 빠르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위험했던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글로벌 중추국가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굴종적인 대북 정책, 사대주의, 혼밥 외교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나 22대 총선의 결과는 40년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진과 후진, 번영과 쇠퇴, 공정과 불의의 기로입니다. 우리 가야 할 길 분명합니다. 그래서 절박합니다. 여러분과 반드시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국민,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4월의 희망의 봄날, 좋은 세상을 여는 미래 정치를 주문해 주십시오.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책임지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의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죠. 북적이던 가게 문이 점점 일찍 닫히고 있죠. 취업난을 넘어서 취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죠.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는 걸 단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회성 퍼주기 대책은 답이 아닙니다. 구조와 질서를 바꿔야 합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근본 원인을 찾아서 고치겠습니다. 국민이 더 잘 살게, 더 잘 벌게 해드려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 해법은 오직 개혁입니다. 목소리 큰 특권 소수에 끌려다니는 악순환 완전히 끊겠습니다.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뛰어난 기업가가 해외로 떠나는 일도 없게 하겠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규제와 관행 과감하게 걷어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전국의 금융과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허브가 생겨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죄악시하는 세력, 개혁의 진통을 틈타서
혼란을 키우는 세력은 절대로 이 역사적 가업을 해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혜롭지만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경제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4년 후 이맘때쯤 이미 개혁의 성과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부당한 권력과 횡포에 맞서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언제나 힘없는 사람 편이 되자. 제가 공직에서 지키고자 했던 원칙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에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의 동료 정치인의 마음에도 그 원칙이 살아있다는 걸요. 그래서 우린 단번에 격차 해소에 뜻을 모아서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혁신기술을 격차 해소에 투입하겠습니다. 교통, 의료, 문화 격차에 차세대 모빌리티, 비대면 진료, 메타버스가 매력적인 해답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빅데이터가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AI가 저소득층의 교육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의 힘으로 더 튼튼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더 정의로워져야 합니다. 절대 빈곤의 늪부터 없애겠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아이와 노인부터 돌보겠습니다. 보육원을 떠나는 홀로서기 청년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장애인, 환자의 돌봄이 일상의 포기와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부터 채우고 가장 어두운 곳부터 밝히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소외와 서름, 좌절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지지합니다. 국회는 열린 사회를 위한 공론의 장이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진실에 입각해서 상대를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겠습니다. 대화와 타협, 조정의 정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일하는 정치의 기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를 반성합니다. 저희부터 달라지겠습니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정치 쇄신의 약속을 드립니다. 22대 국회를 맡겨주신다면 국민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부터 50명 줄이겠습니다. 죄 지어놓고 재판받으며 꼬박꼬박 챙기는 혈세 국민명령으로 환불받겠습니다. 딱 국민의 평균 소득만큼만 국회의원 월급 주겠습니다. 이제 억대 연봉의 국회의원 시대는 사라질 겁니다. 선거철에 출판 기념회 꼼수도 차단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후보자 전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약했습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맹세이고 이미 우리가 실천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뼈를 깎는 실천으로 바닥부터 국민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습니다. 저희 부족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 드린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만큼 믿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민심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겠습니다.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부디 투표장을 찾아주셔서 위대한 결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십시오. 자유, 평화, 법치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외 국민들과 해외 동포 여러분, 특히 광화문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오셨던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기호 8번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이면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비명 행사 등으로 자멸할 것 같기도 했던 야당들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선거 다음 날이라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교도소로 가야 할 사람이 만든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반짝하다가 점수를 잃고 있고 정말 이러다가 저들 좌파 세력에게 또다시 국회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그 경우에 어떤 정치적 폭주가 벌어질 것인가 등에 대한 위기감이 몰려옵니다. 실제로 요즘 보수파 유권자분들 상당수는 최근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 등에 실망하셔서 투표장에 안 가겠다고들 하십니다. 이 점이 총선을 앞둔 보수 진영 위기의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파 쪽에도 국민의힘 말고도 저들과 싸울 수 있는 우파 정당의 선택지를 한 곳이라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아니 더 선명하고 더 강하게 보수 우파의 논리를 대변할 우파 원내 정당이 추가로 더 나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저희 자유통일당이 있을 자리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유통일당으로 인해 보수가 분열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의석을 갉아먹어서 보수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하십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국민의힘의 무기력에 실망하시고 분노하여 투표장에 안 나오시겠다는 우파 유권자분들을 모두 투표하시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셔서 비례대표로 8번 자유통일당을 찍어주신다면 지역구 후보로는 어느 당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보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호소합니다. 무능과 내로남불의 좌파 세력 저들에게 또 대량의 국회의석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로 인해 지난 2년 전 우리 보수우파가 간절한 노력으로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종북 좌파 세력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익을 보강하는 제2정당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 역할에 앞장을 서고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결코 보수의 분열이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후보들을 비례의원으로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오히려 보수우파의 파이가 더 커지고 외연이 확장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수우파 유권자 여러분,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종식시키고 보수우파가 정권을 되찾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광화문 애국시민들이 주력인 정당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들 중에는 내란 선동, 국가 전복을 준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진당의 친북 주사파 세력도 질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미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대표에게 국회는 단지 방탕과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당은 종북주사파 양성의 숙주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홀로 국회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희 자유통일당은 지난 28일 언론에 보도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3%를 훌쩍 넘어서 4.7%를 기록했습니다. 5% 돌파는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몇 명이 되든지 저희는 이념전쟁, 체제주의 수호 전쟁에서 장판교를 지키는 삼국지의 장비처럼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자유통일당이 원내 정당이 되면 첫 번째는 반주사파 법을 만들어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종북주사파 세력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세 부유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감액하겠습니다. 정말 세금을 많이 혹은 성실히 납부한 개인이나 기업주가 제도적인 우대와 존경을 받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해서 이 땅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정말 자랑이 되는 세금의 영광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예컨대 상속세의 경우 자신은 안 먹고 안 쓰며 아껴 모으고 또 열심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여 세금 낼 것 다 내고서 만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게 하고 가업도 승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가정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가족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살던 그 집을 팔거나 빚을 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속세 감면 기준이 무려 24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속세제를 고치는 일은 역대 어느 보수 정부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유통일당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자유통일당은 동성애 등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의 의료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의료 대란의 핵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의 정원 문제에 관해서 선거가 끝나는 대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어떤 역할이든 마다않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저희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광화문 애국 시민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미래 청년 세대의 생각과 기대 또한 항시 염두에 두면서 진정한 보수, 보수다운 보수, 할 일은 하는 원내 보수 정당이 되겠습니다. 비례기호 8번 자유통일당에 투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파 진영을 두텁게 만드는 길입니다. 종북 좌파 세력과 정당에 맞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김선민입니다. 저는 지난달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노동자와 주민을 진료하던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저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생사를 넘나드는 병을 앓았습니다.
의사가 되기 전 먼저 환자가 되었습니다. 40이 되기 전 암과 싸웠습니다.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제게는 기적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없었다면 이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돌본 사회적 연대 덕분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아프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과 의료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 믿음이 저를 진료실 밖 다양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출신 지역이나 성별, 재산 상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인권위에서 사회권 보장 강화에 열정을 바쳤습니다. 사회권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시지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고 편하게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너무 꿈 같은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뿐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급식은 무상입니다. 무상급식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의 갈등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급식은 당연히 무상이니까요. 우리도 사회권 전반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덕에 기적같이 제가 살아났듯이 말입니다. 제게 찾아온 두 번째 기적은 조국 혁신당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7년 일했습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장에서 물러난 뒤 공공병원인 태백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산업화 역사를 온 몸으로 떠받쳐온 노동자의 삶과 마주하며 매일 숙연한 마음을 여미던 어느 날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정치는 저와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을 복원하고 사회권 선진국을 함께 만들자는 제안에 제 가슴은 뛰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국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창당 후 한 달째인 오늘 조국혁신당의 당원 수는 15만을 넘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큰 정당의 위성 정당들과 함께 3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민주 진보 세력은 물론 국가의 안위와 품격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일하던 산재병원 그리고 산재보험제도는 노동자의 희생과 의료인의 헌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이권 카르텔이라고 공격합니다. 공든 탑을 부수려고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중요한 사안을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려 합니다. 의사들은 버팁니다. 정부는 밀어붙이기만 합니다. 불안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 없는 민생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습니다. 민생 경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우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빼앗긴 민주와 자유의 들판을 되찾아오겠습니다. 그 들판 위에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의 토대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국민이 손을 내밀면 정부가 맞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말하려는 세 번째 기적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회가 책임지는 무상 보육과 교육, 아동수당, 무상급식까지 어렵게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 위대한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룬 성취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짧지만 민주주의의 모범국,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역량에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마스크와 주사기 부족 사태를 놀라운 속도로 해결했습니다.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확산을 막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력에 힘입어 백신 접종률을 높였습니다. 국제기구는 한국의 경험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은 안녕합니까?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기적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싹둑 잘렸습니다. IMF 때도 없던 일입니다. 첨단 산업 수출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기후 악당 국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대파나 사과, 감자를 장바구니에 담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입니다. 그 어떤 독재 정권도 국민의 투표를 이기지 못합니다. 투표는 총보다 강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정당 투표는 조국혁신당에 주십시오. 2장의 투표용지 중에서 긴 투표용지에는 9번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우리의 기적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9번에 투표하시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서 9번 조국혁신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김진애입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밖에 못 나가시는 노부모님도,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도, 학교 못 가는 아이들도, 집밥을 만드는 주부들도 다 힘들어하십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도 힘든 나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시와 나라를 봉쇄하지도 않고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세계는 대한민국의 힘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국회는 국민 신뢰도에 있어 꼴찌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가 국민을 걱정시킵니다. 제가 일했던 18대 국회가 최악인 줄로만 알았더니 19대 국회, 20대 국회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제1야당은 대승적으로 국정을 견제하며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의 흠집내기만 하려 들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 동력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더 생산적이고 더 혁신적이고 더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열린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짠맛을 제공하고 국회가 썩지 않게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공약 제1호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입니다. 뽑히기만 하면 저들만의 세상에서 사익을 대변하고 사악한 권력 게임만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필코 국회의원이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민주당의 열린 공천 시스템을 주목해 주십시오. 열린 캐스팅으로 국민이 후보를 추천하고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이 직접 순위 투표를 하고 전 당원 투표로 순위를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최초로 비례대표 국민 참여 경선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저도 국민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엔 계파도 없고 연출도 없습니다. 밀실 공천도 없고 셀프 공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제도를 더 넓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국민경선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검증된 인재들이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 지도부나 지역구 표 눈치를 보지 않고 전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의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봐주십시오. 각기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려 노력해온 후보들입니다. 하나같이 일 잘하는 전문가고 하나같이 용기 있는 개혁 전사입니다.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노무사로 우뚝 선 후보가 있습니다. 평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혁신을 도모해온 후보가 있습니다. 마지막 권력기관인 검찰의 개혁에 모든 것을 바쳐온 변호사도 있습니다.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려 드는 언론의 개혁에 몸을 던진 언론인도 있습니다. 재벌의 갑질을 지적하고 건강한 경제 메커니즘을 주창해온 경제 전문가도 있고 조세 형평을 이루고 국고를 지키는 재정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건공화국의 폐해를 지적하고 인간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려 애써온 저 김진호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8대 국회에서 일했던 저를 국민들은 4대강 전사로 기억해 주십니다. 170여 개 4대강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규명한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렸습니다. 뉴타운 광풍의 폐해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뉴타운 출구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보와도 같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민영화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이른바 MB식 개발주의에 저 김진애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부정, 부패, 비리, 부실, 반칙의 구조적 연쇄고리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저는 도시건축 전문가로서 건강한 국토정책,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 균형 발전 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각한 부동산 상황과 더욱 불안해질 임대시장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빈집 문제와 심화되는 도시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는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미 재생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뿌리내리게 하는 한편 농촌재생 뉴딜 정책을 시급하게 도입 추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잇는
우리 국토에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만약 남북 평화 무드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북한과 남한을 통틀어 한반도 전체의 국토 정책을 다뤄보고도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민주당의 전문가 포스는 막강합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투사들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시대 정신은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아니면 퇴행하느냐에 대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 개혁을 위해서 몸을 던질 것입니다. 국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경제개혁, 국토개혁 등 산적해 있는 계획 과제를 실천해 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개혁의 희망을 품고 있는 국민의 편이 되겠습니다. 매운맛 민주당, 다부진 민주당의 모습으로 열린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으로 성큼 다가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94년에 미국 타임즈가 꼽은 차세대 리더 100인 중 제가 유일한 한국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좋은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성찰해 왔습니다. 좋은 리더십이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받쳐주는 리더십입니다. 혼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팀으로 발휘하는 리더십입니다. 열린민주당은 팀플레이 리더십이 강합니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그 염원이 실현되도록 받쳐주는 리더십을 지향합니다. 열린민주당이 추구하는 좋은 열린 리더십을 믿어주십시오. 꼭 열린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올곧은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이 믿고 맡기는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기어코 국회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대한민국 발전의 지렛대가 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착하고 복지부동하는 관료 앞에서는 한없이 유능하고 불의 앞에서는 분노하겠습니다. 착하고 유능하게 21대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가 겪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열린민주당이 국민 곁에 봄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해드리겠습니다. 비례 기호 12번, 12척의 배로 국난을 이긴 이순신 장군처럼 열린민주당이 소수정예로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에 헌신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